유물 관리 체험을 하기 위해 한번 옷을 입어봤는데 어때요?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춘천에 있는 체험처들을 소개해드릴 예솔이에요. 춘천 기상대를 이어 두 번째 체험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 멋진 건물이 아주 가득하네요. 여기 어딘 것 같아요? 약간 대학교인 것 같긴 한데 여긴 어디예요? 이곳은 춘천에 있는 한림대학교라는 곳이에요. 오늘은 한림대학교 안에 있는 한림대학교 박물관을 체험해 볼 거예요. 저 공부 완전 싫어하는데 혹시 저 막 공부시키려고 막 그러시는 거 아니죠? 저 이제 시험 끝났단 말이에요. 그건 예솔이 하는 거 봐서 고민해 볼게요. 너무해요. 그래도 여긴 너무 더우니까 얼른 들어가 볼게요. 갑시다. 한림대학교 박물관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자기소개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 박물관에서 학예사로 근무하고 있는 송재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 박물관에서 교육사로 근무하고 있는 주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림대 박물관은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한림대 박물관은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대학 박물관입니다. 1988년도에 개관해서 강원도와 경기도 그 주변의 문화 유적들을 발굴, 조사, 연구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유물들, 그다음에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서화 유물들, 그리고 민속품들을 전시하고 연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 관련 직업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관련 직업들은요, 소장품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연구하고 있는 학예사와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사가 있습니다. 학에서 뭔가 학이 떠오르네요. 이 직업을 하기 위해서 진학해야 되는 학과가 있을까요? 네, 학예사가 되기 위해서는 역사, 문화재, 박물관 관련한 전공 대학에 진학하셔야 됩니다. 그럼 혹시 자격증 같은 것도 있어야 할까요? 관련 전공을 하신 다음에 박물관 미술관에서 경력을 쌓고 정학예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지 됩니다. 오, 혹시 따기 많이 어려운가요? 네, 관련 전공들을 하고 나서 경력을 2년 이상 쌓고 나서 해야지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는 학예사에 학자도 못 들어가겠네요.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찼던 에피소드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박물관 교육을 하면서 7주 동안 수업을 진행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학생들과 7차례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 수업이 끝난 직후에 한 학생이 저에게 와서 선물과 편지를 주고 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앞으로도 나는 박물관 교육을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던 그런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또 새로운 에피소드를 저와 함께 만들어 봐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체험처들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네, 한림대 박물관에서는 상상의 박물관이라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박물관에서 일하는 직업 중에서 전시기획, 그다음에 유물관리, 도슨트, 그리고 문화상품 기획을 하는 문화상품 기획자 체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저도 몇 가지 해봐도 될까요? 네, 오늘 2가지 체험을 준비했는데요. 저와 함께 체험해보러 가실까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와, 이것들은 어떤 체험인가요? 네, 오늘 첫 번째로 해볼 체험은 전시 기획을 체험해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친구가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전시 배치도에 직접 배치를 해보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쪽 이 빈 화이트 보드에다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카드들은 어떤 카드인가요? 네, 저희가 박물관에 있는 소장 유물 카드를 이렇게 4종류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런 식의 유물 카드를 학생이 직접 빈 화이트보드에 붙여서 전시를 배치해보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배치도를 그리고 그다음에 카드를 붙이는 체험입니다. 오,
재밌겠네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럼 한번 해보실까요? 네. 제 전시 어때요? 와, 정말 예쁜 전시를 만들었어요.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제가 다 뿌듯합니다. 자, 두 번째 체험은 이제 유물 관리 체험을 하러 갈 건데요. 유물을 직접 보고 실측해보는 체험을 진행할 겁니다. 유물이요? 혹시 막 살아 돌아다니는 거 아니죠? 유물이 실제로 돌아다니는지 한번 저랑 확인해 보러 가실까요? 제가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가보도록 안 돼요, 하겠습니다. 안 돼요. 저랑 지금 바로 체험하러 갈게요. 유물 관리 체험을 하기 위해 한번 옷을 입어봤는데 어때요? 괜찮나요? 자, 우리 이제 유물 관리 체험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네.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어떤 것처럼 보이나요? 이거는 약간 그릇같이 보이고 얘는 그냥 돌 같아 보이는데. 네.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유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기, 자기, 도자기 이렇게 유물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체험을 할 때 실제로 발굴되거나 수습된 유물을 만져볼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유물을 만져본다는 게 기분이 어때요? 한 번도 안 만져봐서 좀 신기할 것 같긴 해요. 유물이 매우 오래되었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네. 만져보는 체험 진행할게요. 만져보시겠어요? 네. 느낌이 어떤가요? 돌 같은데 약간 부드러운 돌 같아요. 이거는 이제 중도에서 출토된 토기 편입니다. 이제 토기 그릇이 이제 깨진 조각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공이산성에서 출토된 이제 유물이에요. 한 번 더 만져보실까요? 약간 항아리 느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항아리 같은 그런 도기 그릇 유물이 이제 깨진 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만져보면은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요? 얘가 조금 더 거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토기랑 도기의 차이점은 굽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토기가 표면이 거칠고 그 다음에 도기는 조금 더 토기보다는 맨들맨들한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도자기 한번 만져볼까요? 생김새랑 보시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얘는 그릇같이 생겼어요. 맞아요. 형태가 제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릇처럼 딱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랑 차이점이 조금 더 반짝반짝 광택이 나는 게 보이나요? 네. 이 두 가지와 차이점이 이 도자기는 유약이라는 걸 발라서 두 번 붓기 때문에 이렇게 광택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물 실제로 만져보니까 어때요? 와, 되게 다 다른 느낌이어서 신기하고 뭔가 일상생활에서 하나 정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만약에 생활을 하다가 유물을 줍게 되면은 경찰서나 문화재청에 신고하면 돼요. 꼭 봐야겠는데요? 찾으러 다녀야겠네요, 이제. 이제 다음 체험으로 이동해 볼까요? 네. 와, 여기는 어떤 체험을 하는 곳인가요? 네, 이제는 우리가 유물을 실제로 한번 탁본도 떠보고 유물 명세서를 작성하는 체험을 진행할 거예요. 유물이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유물의 재질은 어떤지, 유물을 실제로 관찰해보고 그 유물에 대한 정보를 작성을 해서 유물 명세서를 완성을 할 겁니다. 재밌겠네요. 자, 먼저 탁본 체험을 진행을 할 건데요. 탁본이라는 거는 이제 기와 같은 유물의 표면에 어떤 그림이 새겨져 있거나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을 종이에 대고 이렇게 먹을 묻혀서
이렇게 본을 뜨는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탁본 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와 유물에 먼저 한지를 깔아 두었어요. 그래서 학생이 이 솔로 살살살살 두들려서 이 종이를 밀착시켜 볼게요. 아, 네. 오, 밀착이 되네요. 어떤 모양이 점점 드러나는 게 보이시죠? 약간 새 같기도 한데. 네, 이 유물은 이제 회암사지라는 유물에서 출토된 기와이고요. 네, 봉황이 새겨져 있는 기와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드러난 것 같으니까 자, 이 먹봉을 이용을 해서 먹을 찍어서 살살살살 두들겨 볼게요. 자, 찍을 때 천천히 조금씩 두드리는 게 중요하고 고르게 닫을 수 있도록 주의해 주세요. 네. 먼저 살짝 찍고 조금씩 두들겨 볼까요? 검정 색깔 먹이 잘 묻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 오, 더 해야겠죠. 네, 조금씩 더 아까보다 더 모양이 잘 나오고 있죠? 네. 얼굴이 보이고. 글자도 새겨져 있네요. 맞아요. 한자도 새겨져 있어요. 탁본을 치니까 더 잘 보이죠? 네. 이쪽만 조금만 더 해볼까요? 네. 네, 된 것 같아요. 헉, 잘했어요. 자, 본인 아까보다 훨씬 문양이 잘 보이죠? 네. 자, 여기 그려져 있는 봉황, 그리고 천순, 경진이라고 새겨져 있는 한자까지 매우 잘 보이게 탁본을 잘 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옆으로 보면은 옆으로 가서 유물 명세서를 작성을 할 건데 네. 우리는 유물의 크기를 재거나 무게를 재는 것을 실측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실측을 한번 해보고 그거를 여기 유물 카드에 작성을 해볼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친구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자를 이용을 해서 높이도 한번 재보고요. 이 실측 도구는 버니형 캘리퍼스라는 거고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조절을 해서 높이를 잴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0점을 재고 높이를 한번 재봐서 높이도 한번 높이가 몇 cm 나왔나요? 7.6? 17.6이 나왔죠? 그러면은 7.6. 네, 크기에다가 17.6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높이 17.6. 그다음에 너비도 한번 재볼까요? 네, 가장 긴 너비로. 제일 끝으로 재볼까요? 네. 너비는 몇 cm인지. 너비도 16.8. 맞아요. 네. 너비는 16.8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한번 여기 높이도 한번 재볼까요? 네. 들어서 제가 들고 있을 테니까 학생이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를 두께가 어느 정도일까요?
18 네. 밀리미터. 밀리미터. 네, 18mm 라고 두께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유물을 한번 딱 봤을 때 어떻게 생겼어요? 생김새가 어떤 것 같아요? 약간 가면? 도깨비 가면처럼 생겼어요. 그쵸. 그러면 도깨비 가면처럼 생겼다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미의 특징에는 도깨비 가면처럼 생겼다. 네. 또 어떤 것처럼 보여요? 뭐 색깔은 어떻게 보이는지? 색깔은 초코칩 쿠키? 그렇게 잘 적었어요. 생겼어요. 초코칩 쿠키 색처럼 색깔이 생겼습니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만져봤을 때 이거는 어떤 걸로 만든 것 같아요? 진흙 같은 걸로 굳혀서 만든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 유물의 재료를 우리는 재질이라고 표현하는데 흙을 구워서 만든 기와예요. 그래서 기와라고 재질에는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우리가 이 유물을 땅에서 발굴을 해서 딱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이 유물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는 추정을 해서 그 다음에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유물 이름을 이제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유물의 이름은 이제 선생님이 알려줄 건데 우리 친구가 아까 도깨비처럼 생겼다고 했는데 맞아요. 자, 요 유물은 도깨비 귀신이 그려져 있는 기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면이라고 해서 도깨비 귀신의 얼굴, 귀면문 기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물 명에는 귀면문 기와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귀면문 기와. 그럼 아까 제가 맞힌 거네요? 네, 맞았어요. 유물의 수량은 지금 우리가 유물 몇 개를 보고 있죠? 하나, 그러면 유물 수량은 1개. 1개. 다음에 네, 유물 등록일 오늘 날짜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22년 6월 25일. 그다음에 유물 정리자는 누가 정리했죠? 제가 정리했죠? 네. 예솔. 그 다음에 원래는 우리가 이제 이 유물을 딱 봤을 때 유물의 앞, 뒤, 옆을 다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붙이는 걸까지 해서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물 명세서 종이 하나만 보고도 이 유물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 있도록 유물을 실제로 보지 않지만 명세서만 보고도 다 알 수 있도록 자세하고 꼼꼼하게 적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유물 명세서까지 작성을 완료했어요. 자, 우리가 유물도 실제로 만져보고 탁본도 떠보고 유물의 정보를 명세서에 작성까지 해보았어요. 자, 유물관리 체험 어땠나요? 이런 유물 명세서를 쓰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고 이런 뜻깊은 작업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저도 예솔 학생이랑 같이 해서 매우 즐거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체험을 마쳤으니까 저와 함께 전시실을 한번 둘러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오늘 이렇게 한림대 박물관을 체험해보았는데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한림대 박물관에서는 춘천의 역사적인 유물을 보고 느끼고 실제로 학예사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솔이는 더 재미있는 체험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할퇴합니다. 박물관에서 일하는 학예사라는 직업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직업이긴 하지만 매우 어려운 직업입니다. 역사나 미술 그런 관련된 전공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박물관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문화유적에 대한 공부라든가 아니면은 주변의 문화유적들을 답사를 가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소중한 한마디 감사합니다.